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B조 첫 번째 경기죠. 월드클래스와 구척장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을용 감독의 월드클래스 투투 전술입니다. 캐시키퍼 에바와 라라가 선발로 나섰고요. 나우리 듀오 나티 사우리 선수가 투톱에 나섭니다. 엘로디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범석 감독의 구척장신 역시 투투 전술인데요. 허경희 선수가 키퍼에 들어갔고요. 송혜나 김진경 선수가 수비를 이뤘고 이현희 차설인 오랜만에 투톱으로 합을 맞추게 됩니다. 진정선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척장신은 포지션 변화를 주게 되죠. 키퍼였던 허경희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오게 되고 진정선 선수가 키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 경기 골대녀 2호 퇴장이 나오게 되죠. 바로 김진경 선수의 퇴장이었는데요. 후반전 3분 동안 파워플레이 상황 이현희, 송혜나 선수가 뒤에 허경희 선수를 앞에 두고 2-1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이게 된 구척장신입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월드클래스와 구척장신 이번이 세 번째 맞대결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월드클래스가 2대0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극강의 상성을 보여줍니다. 득점자입니다. 사오리 선수, 에바 선수가 각각 한 골씩을 기록합니다.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슈팅 숫자도 유효슛 숫자도 월드클래스가 2배 이상 앞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월드클래스가 확실히 압도했던 경기였죠.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면에서나 성공면에서나 특히 성공면에서는 2배 이상 역시나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킥인과 코너킥 28개와 14개. 역시 2배 차이가 나는데요. 구척장신도 생각보다 많이 찼네 하실 수 있지만 공격 쪽에서의 킥인 많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리블 돌파 월드클래스는 사오리 선수가 멋진 드리블을 많이 보여줬고 구척장신은 또 허경희 선수가 후반전에 멋진 모습 보여줬죠.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월드클래스의 나오리 듀오 전방 압박이 정말 거셌죠. 한편 슛블락은 구척장신이 많았습니다. 월드클래스의 많은 슛을 몸으로 막아냈던 구척장신이었습니다. 구척장신은 2명의 키퍼가 활약을 했죠. 허경희 선수와 진정선 선수가 번갈아 키퍼로 기용이 됐고요. 캐시 키퍼도 멋진 선방 보여줬습니다. 파울은 구척장신이 더 많았습니다. 김진경 선수의 경고 2장, 결국 퇴장으로 연결이 되었죠. PK도 하나 얻었습니다. 송혜나 선수 핸드볼로 얻었고 사우리 선수가 성공을 시켰죠.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월드클래스의 평점입니다. 에바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기록한 에바 선수, 팀의 2번째 골이었죠. 나티 선수의 코너, 현희 선수를 맞고 나왔고 경희 선수도 잡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에바 선수가 낮고 빠른 슈팅, 왼쪽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슈팅의 질도 좋았고 코스도 좋았습니다. 에바 선수의 통산 2호 골이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골 가뭄이 있었죠. 무려 시즌1 이후에 오랜만에 골입니다. 방송에서는 1년 반 만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한 이현희 선수와의 매치업입니다. 현희 선수의 컨디션도 좋진 않아 보였죠.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요. 에바 선수의 마크 또한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편하게 공을 받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견제를 해줬죠. 좋은 수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위기도 한 차례 허용을 하는데요. 현희 선수가 스틸앤슛을 하게 되죠. 에바 선수가 잡던 공을 뺏어서 슈팅을 합니다. 1대1 찬스였고요. 캐시 선수가 슈퍼세이브로 막아냅니다. 자, 에바, 사오리, 나티 이 신삼각 편대에 라라 엘로디 선수까지 굉장한 약진을 했고요. 첫 경기부터 캐시키퍼가 활약을 해줬습니다. 월클 6인 전원의 주전화. 멤버 교체가 없어서 그런지 조직력도 탄탄하고요. 이제 체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풀타임 내내 압박이 가능한 상당히 무서운 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척 상대 3전 전승이죠. 극강의 상성을 보여준 에바 선수와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엘로디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라라 선수와 수비로 교대 기용이 되었습니다. 라라 선수는 좀 더 수비적인 컬러를 지니고 있고
엘로디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이죠. 두 선수 다 킥이 좋아졌더라고요. 공격에 좋은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후반전에 허경희 선수가 포워드로 나서게 되면서 흥미로운 매치업이 이뤄졌죠. 엘로디 선수 좋은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로 경합을 잘 해줬고요. 체력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더 긴 시간 출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팀에도 큰 보탬이 되었는데요. 자, 패스도 좋은 패스 한 차례 보여줬는데요. 침투하는 사오리 선수에게 맞춰서 공간 패스. 상당히 좋았죠? 허경희 키퍼가 먼저 클리어를 했고요. 킥인에서도 좋은 킥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정선 키퍼의 스로우 미스를 헤딩 커트로 바로 한 다음에 슛까지 옆구무를 때리는 슛이었는데요. 상당히 엘로디 키퍼의 고유의 장점이죠. 폭발력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에바 선수의 슈팅 시에 순간적으로 본인 쪽으로 오는 공을 잘 피하면서 정선 키퍼 시야 방해를 야기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상성 우위를 지닌 개벤전인데요. 만약에 이긴다면 구척처럼 전적 3전 전승 개벤한테도 만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우리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 뛰어난 전방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리 선수가 압박에 성공한 것만 10회 이상이었거든요. 이 나오리 듀오, 나티 선수와 함께 풀타임 내내 상대 선수들을 괴롭혀줬습니다. 골 장면 선취골이었는데요. 나티의 코너, 사우리 선수가 컨택을 하죠. 해나 선수의 핸드볼이 되면서 PK를 얻어냅니다. 본인이 직접 PK 테이커가 되었고요. 왼쪽 하단 구석으로 경희 키퍼도 막기 힘든 좋은 킥을 보여줬습니다. 통산 10호 골이었고요. 골대녀 3호 두 자릿수 득점 선수가 되었습니다. 공동 1위가 되었는데요. 오나미 이현희 선수와 나란히 10골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또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퇴장 유도였습니다. 진경 선수로부터 경고 2장을 유도했죠. 해나 선수, 진경 선수를 제끼고 들어가면서 진경 선수가 파울, 첫 번째 옐로우 상황이었고 진경 선수의 긴 터치가 있었죠. 사오리 선수가 바로 스틸하면서 돌파를 했는데 진경 선수가 파울을 했죠. 두 번째 옐로우, 그러면서 3분 퇴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대가 후반 6분부터 9분, 상당히 구척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추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수적 열세가 되면서 월클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죠. 팀의 확실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경희 키퍼와 창과 방패의 대결을 보여준 재밌는 경기였죠. 사오리 선수. 엘로디 선수의 패스, 사오리 선수가 침투를 했는데요. 경희 선수가 먼저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 움직임 좋았고요. 해나 선수의 패스 미스를 사오리 선수 잡아서 오픈 찬스에서 강슛을 날리게 됩니다. 경희 선수 1차로 세이브, 2차 캐치까지 해내죠. 골 찬스가 나옵니다. 구척의 코너에서 사오리 선수가 스틸, 시원한 솔로 카운터 어택 장면이었는데요. 치달의 유효슛, 니어포스트 쪽으로 진짜 들어가나 했습니다만 경희 선수의 동물적인 감각, 세이브, 크로스바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PK로 골을 넣게 되죠. 자, 골 찬스 두 번째인데요. 현희 선수의 킥인, 진경 선수가 안 맞는 호흡을 보여줬어요. 사오리 선수의 역습, 1대1 찬스에서 슛을 했는데요. 자, 이때는 정선 키퍼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경희 키퍼보다는 찬스가 있었을 텐데 파퍼스로 너무 꺾었을까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찬스는 넣어줬어야 하는 찬스였죠. 더 치고 들어갈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골 찬스 세 번째는 경기 종료 직전이었죠. 마지막 슈팅이 골포스트에 맞고 말았습니다. 사오리 선수 하면 정말 성실하고 꾸준한 연습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을룡타식 체력 훈련까지 더해지면서 풀타임 내내 재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사오리 선수를 비롯해서 월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 나티 선수와 에바 선수 삼각편대 간의 연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계속되는 약점, 마무리 능력만 더 올라온다면 이번 시즌 월클이 그야말로 최고 성적 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라라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확실히 더 수비력이 좋아졌고요. 킥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회전량을 잔뜩 먹인 킥인도 보여줬죠. 허경희 선수가 선방을 하고 코너킥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이을용 감독이 2번이나 맡겨줬습니다. 프리킥의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그만큼 킥이 좋다는 얘기죠. 이을용 감독 이전에 최진철 감독도 라라 선수를 킥을 잘 차는 인원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었죠. 자,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 커버가 좋아졌습니다. 에바 선수가 현희 선수에게 스틸 당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공격들 수비 하나. 현희 선수 쪽으로 바로 압박을 들어갔어요. 라라 선수가. 그러면서 클리어까지. 뒤에 서린 선수가 노마크였기 때문에 위기였거든요. 정말 좋았던 수비 커버 장면이었습니다. 현희 선수의 기습 킥인 전개가 있었죠. 수비가 데뷔하기 전에 서린 선수가 받아서 슛을 했는데요. 라라 선수가 클리어를 했습니다. 서린 선수의 소녀슛이기도 했지만 수비 자체도 좋았습니다. 키퍼에게 가기 전에 방패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이날 경기 엘로지 선수와 교대로 기용이 됐는데요. 두 선수 다 좋은 모습 보여줬죠. 차서린 선수, 허경희 선수 상대로 좋은 수비 해줬습니다. 그리고 클린시트에 기여해줬죠. 팀이 3연패 중이었는데요. 마침내 끊어내면서 값진 1승 따냈습니다. 라라 선수 개인적으로도 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요.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거든요. 앞으로 첫 공격 포인트 기대해 봅니다. 캐시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클린시트를 오랜만에 기록했습니다. 현희 선수가 스틸에서 슛하는 것 1대1 찬스였는데요. 빠르게 뛰어나면서 슈퍼 세이브를 해줬는데요. 판단력과 순발력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캐치도 잘하는 선수였는데요. 이번에도 보여줬죠. 허경희 선수의 골킥 고도도 높았고 큰 바운드를 튀겼는데요. 침착하게 낙구점을 찾아서 캐치했습니다. 골라인 넘어가지 않게 팔을 앞으로 쭉 펴는 장면도 좋았죠. 그리고 현희 선수의 낮고 빠르게 붙이는 킥이 까다로운 볼을 또 캐치를 해냈죠. 만약에 튀겨 나갔으면 허경희 선수가 세컨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캐치 능력 좋았습니다. 자, 골킥에 있어서 4개를 구사했는데 비거리는 좋았습니다만 정확성은 좀 아쉬웠어요. 나오리 듀오가 좀 받아줄 필요가 있고요. 서로 간의 호흡 맞출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 시즌 조별 예선에서는 부상도 있었고 캐시키퍼가 좀 부진했는데요. 토너먼트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죠.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 그런 기질을 보였는데요. 이번 시즌은 달랐습니다. 조별 예선 첫 경기부터 캐시키퍼 본연의 경기력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월클로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필드 플레이어 5명들 모두 다 좋은 활약, 캐시키퍼까지 단단하다면 월클 이번에야말로 우승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회 연속 준결승에서 좌절이 되었죠. 과연 결승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지 이 준결승이 고비입니다. 매번. 물론 아직 조금 이릅니다. 개벤과의 조별 예선 경기 남아있고요. 토너먼트 진출부터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나티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역시나 뛰어난 전방 압박, 나티 선수 혼자 압박을 7회 이상 성공시켰습니다. 이 나오리 듀오의 압박 능력은 골대녀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리그에서는 혜인 선수, 혜정 선수 듀오 정도, 챌린지에서는 가영 홍자 정도가 이 압박 능력 따라올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신인은 앙, 앤, 으뜸이 또 좋은 압박을 보여줬죠. 하지만 최상위급은 나오리 듀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건 역시 마무리 능력입니다. 마무리 능력에서는 다른 듀오도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오픈 찬스가 났는데도 임팩트가 좀 약한 부분, 나티 선수의 은발인데요. 자, 그래도 골 찬스가 제대로 찾아오기도 했죠. 진경 선수, 해나 선수가 동선이 겹치면서 완전한 오픈 찬스. 나티의 왼발 유효슛 제대로 걸렸는데요. 정성 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나티의 왼발이 슛을 할 땐 좀 아쉽지만 패스를 하고 연계를 할 땐 참 예리해집니다. 코너킥을 전담한 나티 선수죠. 2골에 모두 관여를 했는데요. 모두 다 나티의 코너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티 코너, 사오리, 해나의 핸드볼, PK가 되었고 나티 코너, 현희, 경희, 에바의 슛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자책골을 유도할 뻔하기도 했는데요. 나티 코너, 해나 선수 골문으로 향했죠. 경희 키퍼가 세이브로 막아냈습니다.
킥이 워낙 낮고 빠르기 때문에 또 정확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선 처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올스타전에서도 본인의 존재감 보여줬죠. 뛰어난 연계 능력 특히 돋보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원터치 패스로 공간에 놔주는 패스 참 일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에는 두 골이었시 공격 포인트 4개의 활약을 해줬는데요. 이날 경기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만 근접했던 장면들 있었죠. 올 시즌엔 과연 몇 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나티 선수 기대가 되네요. 이을용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월클앤 이을용 3연패를 끊어냈고요. 1승으로 좋은 스타트 보였습니다. 이을용 감독의 첫 필드승이기도 했습니다. 승부차기 승만 있었죠. 그리고 월클 9척의 3전 전승 극강의 상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서사가 또 쌓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개벤전 남아있는데요. 잡고 조 1위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월클의 경우에 3연속 토너먼트 진출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조 1위를 못 해봤습니다. 다 조 2위로만 갔거든요. 조 2위로 간 것이 결승 진출 실패에 분명히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3, 4위전으로 갔었죠. 시즌1 때 국대 패밀리를 만났고요. 3대2 승부. 액션이를 슈퍼리그 첫 번째 때 만났습니다. 1대0 한 골 차의 승부였고요. 탑걸과의 경기도 승부차기까지 갔죠. 비록 치열했습니다만 어쨌든 당대의 강팀을 만난 것, 이 조 2위의 영향 분명히 있었거든요. 1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토너먼트를 4회 연속 가더라도 액션이만큼은 또 피하고 싶을 텐데요. 구척과 개벤에는 그렇게 강합니다. 구척의 3전 전승, 개벤에도 2전 전승 중이죠. 하지만 액션이 상대로는 3전 전패입니다. 물론 한 골 차에 근소한 승부긴 합니다만 어쨌든 3번 다 졌죠. 이 갈수록 꿀잼인 골대녀 상성 앞으로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액션이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희 선수가 키퍼로 갔다는 소식에 월클과 이을용 감독 다 화색이 돌았죠. 체력적으로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풀타임 소화 가능한 체력을 준비했고요. 경기력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만 지친 모습이 있고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수비에서나 공격에서나 끝까지 압박을 펼치면서 집중력 보여줬죠. 구척을 괴롭혀줬습니다. 자, 전반 6분 사오리 선수의 PK 골이 나왔고요. 그때 세트피스 숫자 20대 4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끝날 때 슈팅 숫자는 10대 3이었습니다. 반코트를 만들어버린 월클의 전반전이었거든요. 하프타임 때 우리는 한 골로 승부를 못 낸다. 추가골을 주문한 이을용 감독이었는데요. 선취골을 넣고도 역전패당했던 무너졌던 지난 액션이와의 3, 4위전을 리마인드 시킨 것 같았습니다. 결국 후반 3분에 추가골에 성공을 하죠. 에바 선수가 넣어서 2대0 흐름이 왔을 때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못 넣었다면 아마 구척에게 흐름이 넘어갔을 겁니다. 축구는 신기한 흐름의 게임이죠. 후반 6분에 또 다른 호재가 찾아오는데요. 김진경의 3분 퇴장까지. 하지만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추가 득점을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3대0으로 달아날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남은 구척 필드 선수들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3번의 프리킥 찬스에서요. 라라에게 2번, 엘로디에게 1번의 기회를 줍니다. 라라엔 엘로디 고르게 중용이 되면서 에사나, 에바사오리 나티의 삼각편대의 캐시키퍼 이 6인 전원의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라라와 엘로디를 계속해서 밀어주는 것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이 원팀의 조직력으로 이번 시즌 슈퍼리그 우승까지 도전 기대케 했습니다. 개벤과의 일전을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승리하고 조 1위를 해야 준결승을 좀 더 좋게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개벤과의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척장신의 평점입니다. 이현희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팀에서 가장 높은 수비 기여도 보여줬습니다. 지표도 나타나고 있죠. 에바 선수와의 매치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최고의 호흡을 보였던 진경 선수가 돌아왔습니다만 첫 경기라서 그럴까요? 좀 삐거덕된 호흡이었고요.
실점위기도 내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요. 현희 선수의 킥인 진경 선수가 받았어야 되는데 흘리게 됐죠. 사우리의 스틸 1대1 찬스까지 맞이했는데요. 슛이 빗나가고 맙니다. 구척으로서는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현희엔 설인 투톱의 호흡도 단 한 차례뿐이었죠. 현희 선수의 빠른 킥인 설인 선수의 소녀슛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탑걸전, 그러니까 조별 예선 때 각각 한 골 1어시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의 투톱 좀 아쉬웠죠. 이현희 선수 본인이 결정적 골 찬스도 맞이합니다. 현희 선수가 클리어를 하고 에바 선수가 볼을 소유하는데요. 바로 뛰어가서 압박을 하고 스틸까지 해냅니다. 1대1 찬스였거든요. 슈팅도 좋았습니다만 캐시키퍼의 판단력이 대단했습니다. 빠르게 나와서 선방을 해냅니다. 여기서 넣었다면 스코어 1대2 따라붙는 것일 텐데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진경 선수까지 퇴장을 대면서 아웃넘버 당하는 상황이 되었죠. 자,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에서 현희 선수, 경희 선수 케미가 더 살아나기도 합니다. 현희 선수가 킥을 하고 경희 선수가 어떻게든 그것을 컨택해서 슛을 만들어내려는 그 패턴 보였습니다. 자, 아이린 키퍼의 부재가 정말 커 보였는데요. 구척의 조직력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범석 감독의 포지셔닝도 꽤나 아쉬웠죠. 파워플레이 3분 동안에 오히려 구척이 숫자가 부족한데도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추가 실점은 막았습니다만 월클에 3전 전패하면서 약한 상성을 보여줬습니다. 남은 개벤전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4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남깁니다. 정체기가 온 지 꽤 됐다. 파이팅으로 채워왔다. 이현희 선수 파일럿부터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지났고요. 20경기째 소화를 했는데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거침없이 성장을 해왔지만 어느 정도 그 성장세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것이 딜레마고 풀어야 하는 숙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계단식 성장을 말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계단식 성장도 우상향 그래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가까이 보면 계단이에요. 저도 영어를 배울 때, 특히 언어를 배울 때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지 않는 모습에 회의감을 느끼고 좌절을 했습니다만 버티고 버텨서 갑자기 실력이 쑥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 운동도 비슷할 것 같아요. 꼭 축구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그게 골프일 수도 있고 수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바둑이나 체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일 수 있는데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 그만두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임계점까지 버텨서 99도 이상의 100도씨까지 가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요. 버티게 된다면 계단식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텐데요. 결승전까지도 진출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너리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기에 시작되는 FA컵도 꽤 신선한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토너먼트는 또 강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끌 수 있는 리더나 코치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리더이기 때문에 팀 동료에게 쉽사리 말도 못했죠. 이현희 선수 기록적으로 참 대단한데요. 10골에 7어시입니다. 통산 골 1위고 어시도 1위고 공격 포인트도 1위입니다. 박선영 선수 그리고 다른 여러 선수와 함께 상당히 아이코닉한 상징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많은 팬들이 응원할 것 같고요.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개벤전이 남아 있습니다. 구척장신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소린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조별 예선 탑걸전 이후에 오랜만에 현희설인 투톱 가동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한 골 1어시씩 좋은 기록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좀 아쉬웠죠. 자, 수비 등지는 동작, 볼키핑 참 좋습니다. 정말 센터포워드의 그 역할을 잘 하는데요. 진정선이 수비로, 허경기가 공격으로 자리 잡은 뒤에는 지난 시즌 출전 시간이 매우 적었죠.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전반전은 다 소화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쉽지 않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차례 찬스 찾아오는데요. 아쉬운 소녀슛이 되었습니다. 계속 밀리던 전반전 모처럼 공격 진영에서 킥인이 찾아왔죠. 현희 선수의 빠른 킥인, 서린 선수의 소녀슛이 돼버렸는데요. 잘 받았습니다만 뒷걸음질을 쳤어요.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슛을 하다 보니까 힘이 실리기가 어려웠죠. 잡고 좀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상대의 라라 선수, 엘로디 선수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른 활약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린 선수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기용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을 제공해야만 뭔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감독도 꾸준한 기용 해줘야 되겠습니다. 송혜나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핸드볼로 PK를 내주기 전까지는 분명히 좋은 수비 보여줬던 헤나 선수였는데요. 월클이 정말 몰아쳤죠. 그리고 20번째 세트피스에 결국 핸드볼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듯이 구척의 공격진이 상당히 부진했던 경기라 수비수인 헤나 선수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PK를 허용한 다음에 멘탈적으로도 아무래도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에도 이후에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후반에는 더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비 파트너도 바뀌었고요. 사이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진정선 선수와 함께 수비 라인을 맞췄죠. 그래서 준결승, 결승 좋았거든요. 준우승까지 했죠. 자, 진경 선수 돌아왔습니다만 동선이 겹치는 모습도 있었고 결국 나티 선수에게 실점 위기도 제공하죠. 정성 키퍼의 슈퍼 세이브로 커버가 됩니다만 위험한 장면이 있었고 또 사이드, 헤나 선수는 항상 왼쪽 사이드에 있었죠. 오른쪽 사이드에 차수민, 허경희, 진정선 이런 선수들이 플레이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20번째 경기에 오른쪽 사이드에 출전을 해버리니까 수비 파트너 사이드 바뀌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수비 집중력 올라갔던 헤나 선수, 나띠 선수가 노마크였고 사우리 선수가 땅볼 크로스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먼저 클리어를 하는 장면 있었습니다. 20번째 출전 경기였는데요. 자축하지 못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김진경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경고 2장이 있었고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김설희 선수에 이어서 2호 퇴장이죠. 파울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진경 선수의 반가운 복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조직력이 상당히 어수선했고요. 진경 선수도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아쉬운 케미를 보였죠. 헤나 진경 수비 듀오도 아쉬웠고 현희 진경 원래는 정말 잘 맞던 이 두 사람이었는데 공격 케미 전혀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진경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킥 능력 그리고 시원한 슈팅 간헐적으로 터지는 모습이 있고요. 또 풀어주는 패스 능력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박스 투 박스 오가면서 활발한 활동량, 압박 능력으로 수비도 기여를 하죠.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선수를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딱 이 박스 투 박스, 이 사이 공간을 정말 잘 메워주는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좀 아쉬웠습니다. 포지션이 바뀌고 사이드도 바뀌어 이것도 역시 헤나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겪었습니다. 주로 오른쪽 사이드에서 활약을 해왔고 미드필더에 가까운 자원이었거든요. 진경 선수가 있을 때의 수비는 수민 선수였죠. 수민 헤나였는데 그리고 진경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재능이 다분한 선수인데 수비적으로 활용됐다는 것도 아쉽죠. 자, 이날 경기 발빠른 사오리 선수에게 당했습니다. 2번의 경고, 3분간 퇴장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팀이 한 골이라도 추격해야 하는 그 시간대 후반 6분에서 9분이었는데요. 아쉬운 수적 열세가 된 구척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딱 진경 선수만큼의 자리가 비어 보였거든요. 이 패스 능력, 시원한 중거리 슈팅, 롱킥을 할 선수, 활발한 활동량과 압박 능력, 바로 딱 진경 선수인데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적응 기간은 분명 필요할 겁니다. 개벤전에서는 좋은 역할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경희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은 키퍼로 나서서 대활약했죠. 세이브 5개, 그중 3개는 슈퍼세이브, 캐치 4개, 클리어 하나 있었습니다. 1실점했죠. PK 사우리 선수에게 먹혔습니다. 후반전은 포워드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자, 키퍼로서 PK를 제외하고는 역대급 GK 활약이라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 골킥도 대단했는데요. 비거리고도 정확도 다 좋은 골킥을 3개 구사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직접 골문을 겨냥하기도 했죠. 큰 바운드, 캐시키퍼가 캐치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키퍼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럭비 선수다운 좋은 롱스로우 5번도 나왔습니다. 공격수들이 좀 더 깊게 위치하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받아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압박의 상당히 강한 팀을 상대로는 이 압박을 스킵할 수 있는 좋은 패턴이 되죠. 하지만 서로 간의 호흡을 보면 사전의 연습이 별로 안 된 듯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빌드업이 여의치 않은 팀이라면 이런 골킥, 롱스로우 구사한다면 큰 무기가 분명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격수들의 신장이 좋기 때문에 이 경합상황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직접 노릴 수도 있겠죠. 자, 경희 선수의 뛰어난 순발력과 운동 능력, 포워드를 하면서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키퍼로서의 선방 능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라의 직접 붙이는 킥인 나티 코너, 헤나 선수의 자책골 위기 선방으로 막아냈고요. 사울이 오픈 찬스에서 강한 유효슛, 1차로 한 손 세이브, 2차로 돌아서면서 캐치를 해냈죠. 골문으로 향하는 공을 잡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었고요. 자, 여기서 역대급 세이브가 또 한번 나오죠. 사우리의 스티레인 슛, 거의 지나가는 볼을, 들어가는 볼을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서 막아냅니다. 그게 크로스바를 강타하게 되는데요.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슛도 멋있었고 선방도 멋있었습니다. 아유미 선수의 들어가는 볼을 외야수 마냥 끄집어내는 그 선방처럼 비견될 정도로 정말 멋진 역대급 세이브였습니다. 후반전에는 경희 선수가 포워드로 나서게 되는데요. 폭풍 드리블을 선보이게 됐죠. 먼저 왼쪽 사이드에서 라라 패스를 스틸하면서 치고 나갑니다. 파포스트를 겨냥해서 오른발 아웃프런트 슛. 빗나갔지만 정말 좋은 슈팅이었고요. 이번엔 왼쪽 사이드입니다. 나티 사우리 에바를 차례로 제끼고 들어가면서 드리블을 하고요. 크로스나 슛은 못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아쉽게 마무리를 했지만 대단했습니다. 몇 미터만 경기장이 더 있었더라면 더 좋은 장면이 나왔겠죠. 진경 선수의 퇴장 아웃넘버 당하면서 좀 어려웠는데요. 현희 선수의 킥을 어떻게든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슛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위협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5골 공동 득점왕이었죠. 경서 선수와 함께. 그리고 올스타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워드로서는 이미 만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퍼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과연 어떤 포지션을 맡기게 될지 다음 경기도 궁금해집니다. 진정선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하나가 바로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전반전엔 벤치에 있었고요. 후반전엔 키퍼로 들어갔죠. 1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에바 선수의 골이었죠. 낮고 빠른 슈팅이었고요. 슈팅 자체가 엘로디 선수의 헤나 선수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시야에 없다가 나타났죠. 그렇게 되면 키퍼가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수비력으로 지난 시즌 준우승까지 경험을 했어요. 수비수로서. 하지만 전반 내내 벤치로 뒀다. 상당히 많이 아쉬웠던 선수 운용이었습니다. 진정선 선수는 뛰어야 되는 선수죠. 후반전에 경희 선수를 포워드로 올리기 위해서 정선 선수를 키퍼로 투입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것 같은 플랜 B였어요. 납득이 되는 플랜 B였지만 벤치 분위기, 선수들 상당히 당황함과 부담감을 보였거든요. 자, 하지만 바로 슈퍼세이브 나왔죠. 나티의 득점 찬스를 정선, 다리를 낮추면서 좋은 선방을 합니다. 왼발 유효슛에 제대로 걸렸는데요. 좋은 선방이었고요. 아무래도 스로우나 공격 전개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서현 키퍼가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엘로디 키퍼에게 직접적으로 볼을 던지면서 실점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전에 준비 못한 코치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정선 키퍼냐 혹은 수비수로서의 정선 선수냐 확실히 정해야 앞으로의 조직력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범석 감독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패배 이상으로 아쉬웠던 경기력과 조직력이었습니다. 아이린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남은 개벤전을 승리해야만 4연속 토너먼트 진출 노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린 선수의 아쉬운 하차로 키퍼 리스크가 발생했고요. 경희 키퍼를 낙점을 했습니다. 전반에 활용했고 정선 키퍼를 후반에 활용을 했죠. 진경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을 결국 못했습니다. 어색한 포지션에 어색한 위치에 둬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럼 구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2-1-1을 기조로 갈 것 같은데요. 허경희 선수를 먼저 키퍼로 둔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어차피 수비 조직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송혜나 선수를 이쪽에 둬야 됩니다. 왼쪽에. 반대로 뒀죠. 진정선 선수, 이 두 선수가 준우승을 이끌었던 수비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투입하고 허경희 선수까지 적어도 수비 조직력은 갖추게 되겠죠. 물론 이제 공격에서의 어떤 해결이 있어야겠지만요. 순서를 따지면 여기를 다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진경 선수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골대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대칭 투원원이죠. 바로 백지훈 감독이 사용했던 전술입니다. 김진경 선수가 오른쪽에 익숙한 것도 있고 상대 특정 선수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사실은 사오리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송혜나 선수 혼자 부담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김진경 선수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김진경 선수는 여기에 공격수처럼 배치를 하고 이현희 선수가 오히려 압박 능력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팀 내 가장 높은 수비 기여도 이날 경기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진경 선수는 미드필더가 어울리거든요. 두 번째는 허경희 선수를 톱으로 배치하는 작전입니다. 아무래도 허경희 선수의 공격 재능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물론 키퍼도 좋습니다만 이 골 감각을 살리려면 톱으로 배치, 진정선 키퍼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김진경 선수 수비를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는 맞춰줘야죠. 오른쪽에 김진경, 왼쪽에 송혜나입니다. 이날 경기에선 반대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동선이 겹친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는 역시 이현희 선수를 한 칸 내리는 건데요. 최근에 심적인 부담도 있고 본인의 딜레마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최전방에서 퀄리티 있는 에바 같은 선수에게 시달리게 하기보다는 허경희 선수가 좌우로 끌고 다녀줄 때 오히려 이현희 선수에게 슈팅 찬스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하프라인만 넘어서면 이현희 선수의 인스텝 슛은 거의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킥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현희 선수가 중앙에 있을 때 더 이동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허경희 선수의 머리에 맞춰주고 뒤에 오는 김진경 선수의 중거리 슛.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현희 선수 본인에게나 팀적으로나 한 칸 내려선 이현희 선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현희 선수, 허경희 선수의 위치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경희 선수는 오히려 프리롤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비 기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송혜나 선수도 김진경 선수도 수비가 뚫릴 때 허경희 선수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허경희 선수가 후방에서부터 사이드로 치고 나오는 이 돌파력이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에서도 보여줬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는 공격에 가담해서 골도 넣을 수 있고요. 이 자리를 오히려 활동량이 되는 허경희 선수가 들어간다. 대신 이럴 때는 차서린 선수랑 바꿔줘야 됩니다. 제법 바꿔주면서 이현희가 밑으로 내려가고 차서린이 톱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허경희 선수의 체력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사이드 돌파, 수비 가담, 공격 가담까지 해야 되니까 체력이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포지션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선수의 포지셔닝부터 확정을 해야 되고요. 각자가 플레이했던 사이드에 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경 선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범석 감독이 아무래도. 자, 지난 탑걸과의 조별 예선 이현희 선수가 각성을 했는데요. 눈에 공을 한번 맞고 그랬죠. 현희, 서린 투톱 각각 한 골 1어시. 이날 투톱 운영을 똑같이 했는데
글쎄요, 좀 아쉬웠습니다. 현희 선수가 전반적으로 무거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범석 감독이 서린 선수를 너무 오랜만에 투입한 것도 있어요. 자, 전반은 반코트로 압도를 당했습니다. 전반 6분에 PK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는데요. 세트피스만 4대 20. 이 당시에 현희 진경 선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반전 그래도 희망은 스코어를 0대 1, 한 골 차로 유지를 했다는 거고, 경희 키퍼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이었죠. 자, 선수 포지셔닝을 확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키퍼를 포함한 수비 조직력을 다져야 됩니다. 이게 팀을 만드는 2단계죠. 지난 시즌 구척이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점은 가장 많은 팀이었고 4골을 먹히면 5골을 넣는 득점력, 바로 이 팀 컬러로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좋았던 팀은 아니었어요. 압박이 강한 상대에게 굳이 빌드업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드업은 3단계죠. 수비 조직력이 좋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빌드업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됐던 것은 경희 선수의 골킥이었는데요. 계속 활용을 해서 라인을 좀 올려서 서린 현희 선수가 신장이 좋지 않습니까? 경합을 붙이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것도 사전에 연습이 되거나 조율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경희 선수를 포워드로 올리고 정선을 키퍼로 투입. 이런 얘기를 하죠, 오 감독. 뒤에 리스크를 가져가더라도 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명히 이해가 가고요. 이런 전술 변화, 모험수를 둘만 했습니다. 다만 이런 플랜 B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고 선수들의 반응을 봐서는 급작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정선 키퍼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고 주장인 현희 선수마저도 정마리오를 되물었죠.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예를 들어 경희 키퍼가 무실점 내지는 1실점으로 막아내면 나는 경희를 후반전에 공격수로 올리고 정선을 키퍼로 투입할 거야. 잘 준비해놔. 라고 했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선수들이. 그런데 처음 듣는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사전 대비가 없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후반 3분에 추가 실점, 후반 6분에 진경 선수 퇴장으로 추격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추가 실점하지 않은 것, 마이너스 2골 득실 차로 버텨냈죠. 개벤과의 조별 예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겨야 4연속 토너먼트 진출, 그리고 그 이상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 6위전으로 가게 되면요, 잔류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A조의 전력이 상당한데 그 중에 내려오는 팀 5, 6위전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대 패밀리의 경우에도 한 번 내려갔을 때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벤과의 이 경기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드 클래스입니다. 에바 8.5, 엘로디 8, 사오리 9점에 MOM, 라라 7.5, 캐시 8.5, 나티 8, 이일령 감독 9점입니다. 구척장신입니다. 이현희 5, 차서린 4, 송혜나 5, 김진경 4, 허경이 8.5의 민트별, 진정선 6, 오범석 감독 4점입니다. 슈퍼리그 B조의 순위표입니다. 월드클래스가 1승의 골득실차 플러스 2로 선두가 되었습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 에바 선수가 각각 한 골씩 기록했죠.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오나미 이현희 선수에 이어서 사오리 선수도 13경기째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 이현희 선수가 7개로 선두, 김승혜, 김희정 선수가 나란히 6개씩 공동 2위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11개 공격 포인트로 이정은 선수와 공동 3위가 되었네요. 에바 선수 정말 오랜만에 꿀맛이었죠. 공격 포인트 4개가 되면서 공동 27위네요. 다음은 감독 성적입니다. 오범석 감독 8경기에서 3승 5패, 최근에 2연패가 되었습니다. 승률은 3할 7푼 5리네요. 이을용 감독 5경기에서 2승 3패, 최근 3연패를 또 끊어낸 승리였죠. 승률은 4할입니다. 팀 성적입니다. 구척은 7승 13패, 최근 2연패인데요. 팀 최초로 20경기 치룬 팀이 되었습니다. 월클은 13경기 6승 7패가 되었습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입니다.
구척은 3위죠. 6승 3무 10패, 승점 22점, 골득실 마이너스 13이 되었고요. 여전히 최다 득점 팀이자 최다 실점 팀이네요. 경기 수가 많아서 그런 요인이 있죠. 월크는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13경기 5승 2무 6패, 승점 17이 됐고요. 득실차도 지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챌린지 리그가 아닌 슈퍼리그입니다. 액셔니스타와 불나방이 대결합니다. 자, 예고편을 보니까 절대자의 가장 가까운 그녀 정혜인 선수 왼발까지 장착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는 투투를 섰을 때 이영진 선수의 오른쪽에 섰었죠. 오른쪽 사이드로 주로 왔었는데 왼쪽 사이드에 배치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혜정 선수가 톱, 문진 선수 혹은 최윤영 선수가 오른쪽에 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원투원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변형이 돼서 정혜인, 이영진이 수비, 이혜정, 문진이 공격, 투투를 기존대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특히 정혜인이 왼쪽으로 간 게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다양한 장면, 왼발 슈팅이나 뭐 터닝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하죠. 불나방은 이 박선영 선수가 진짜 롱패스, 후방 크로스, 이 아웃프런트 킥의 달인이 되려나 봅니다. 이 킥을 정말 잘 배달하는 것 같고요. 특히 홍수아 선수의 헤더, 골에 가까운 유력해 보이는 장면들도 있었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불나방은 2승을 하면 챌린지에 떨어졌던 그 명예회복을 회복하고 토너먼트에 오랜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물론 정혜인의 액셔니스타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월드 클래스는 다시 한번 구척의 강한 상성 보여주면서 3승 상대 전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허경희 선수는 키퍼로서도 대단한 모습 보여줬고요. 진정선 선수도 나쁘지 않았죠. 김진경 선수 복귀전이었습니다만 아쉬운 레드카드가 또 따르기도 했고요. 송혜나 선수, 이현희 선수 20번째 경기, 구척도 20번째 경기였는데 자축하지 못하는 좀 아쉬운 조직력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감독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4월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킹 버틀러였습니다.